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대 TV의 양령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시오패스란 말이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지금 이제 경선이 종료일이 이제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시오패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전 대한의협회장이 소시오패스하고 또 의료인의 윤리 대 의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평을 해놓은 글이 하나 떴습니다. 문화일보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라는 분인데, 노환규, 이분이 소시오패스, 의료인의 윤리 대 의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이재명을 향하여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했던 원희룡 후보의 부인되는 소위 강윤형 박사, 정신신경과 전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법 조치를 하겠다 뭐 등등 이재명 측에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의법 조치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대통령이, 소위 대통령의 건강이라든가 대통령 후보의 건강, 그러니까 여권의 제1 후보라는 것은, 여권의 후보라는 것은 그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더욱이 왜 중요하냐? 거기는 공적 영역이라고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공적인 영역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엄밀히 얘기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재명 측에서는 프라이버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하고 이재명은 얘기했지만, 원희룡은 공적인 영역에서 대통령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절대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주치를 상당 기간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공적인 영역을 바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책임과 사회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우리들은 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열심히 해서 대통령의 건강을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시오패스, 의료인의 윤리 대 의무라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하나 써놓은 이 부분,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원희룡 후보 부인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강윤형 박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시오패스라고 평가해서 굉장히 파문이 일었고, 매일 신문으로 또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누스는 두 얼굴을 얘기하죠. 지킬 앤 하이드.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해서 야누스, 지킬 앤 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중적인 사람을, 이중 성격을 이 지킬 앤 하이드라고 그러고, 야누스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강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 야누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향을 보인다. 공적인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얘기한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어서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발끈했죠.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니 강력히
뭐 저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니 하면서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네. 또 반발을 한 것뿐이 아니죠. 아주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에서는 강 씨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절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두 경고를 당한 적이 없다. 강 씨는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이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은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맞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경고를 받는 거는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어느 잡지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베리 골드워터 정신 상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12,356명의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설문에 응한 2,417명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1,189명이 골드워터의 정신 상태는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한 골드워터는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유명인에 대해 견해를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9년 뒤인 1973년 미국 정신과학회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윤리 규정을 채택을 나중에 했습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전문가적 의견을 내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드워터로 불리게 됐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한국판 골드워터 룰을 학회 정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강 씨에게 구두 경고를 준 배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골드워터 룰을 외에 정신과 의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른바 경고 의무입니다. 1969년 미국의 포타르라는 대학생에게 자신과 잠시 사귀었던 타라소프라는 여대생을 살해할 계획을 심리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 범죄 계획을 들은 심리상담사가 학교 경찰에 알렸지만 타리소프와 그 가족은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난 포다르는 끝내 타라소프를 칼로 찔러 살해했고 타라소프의 가족은 위험을 알리지 않은 학교 당국을 고소했습니다. 7년 후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환자뿐 아니라 환자에게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개인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에게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환자가 가진 위험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할 또 다른 의무, 이른바 경고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자, 방송에서 강 씨는 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렇게 대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답변합니다.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정감사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연애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 이렇게 강 박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 박사의 발언 배경에는 이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시오패스의 전형적 행동을 보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인다고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사는
골드워터 룰이라는 의료윤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윤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번에 그 강 박사 발언에 대해서 골드워터 룰이 적용돼야 할까? 아니면 경고의 의무가 적용돼야 할까? 그에 대한 결론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평가될 것이다 라고 시각을 하고 있지만, 다만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난 뒤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주 무척 유감일 것이다, 이렇게 말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직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예, 원희룡 후보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워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당연한 그 의료인의 그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건강은 절대로 흔히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안을 지켜줘야 되고, 보안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킨 겁니다. 국가 기밀로서 지켜지는 겁니다. 국가 기밀로서. 국가가 벌써 개입이 돼 있다는 건 공적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안을 유지하고 절대 보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기밀, 국가 통수권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일본에 어떤 수상이 있다. 근데 거기는 말 못할 무슨 병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그것이 그 국가 그 기밀로서 절대로 그거는 보안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또 알려야 될 거 있으면은 알려야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야 이 지도자, 통치권자의 멘털리티가 이상하다. 예를 들면 멘털리티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그 주변에서 이미 그것을 조용하게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 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를 갑자기 진공 상태에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적인 영역. 그래서 이 전 의사협회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의사가 골드워터 룰이라는 소리, 의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와 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룰입니다. 이번 강 박사 발언에 대해서 골드워터 룰을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경고의 의무가 적용돼야 할까? 그에 대한 결론은 지금보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평가되는 바로 그런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또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대통령이 될 유력한 후보의 건강은 바로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다뤄지는 바로 그것이 이 의견에 제가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